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태용. 가위바위보. 가자 딱. 2022년 넷플릭스 첫 공개작인 지금 우리 학교는이 2월 3일 기준 전 세계 59개국에서 1등을 했고 2월 9일 기준 단 10일 만에 3억 6,102만 시간 누적 시청으로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역대 시청 순위 5위를 기록했어요. 이 외국인들 리액션 보면 이게 확실히 와닿죠. 연초부터 국뽕 느끼고들 있을 거예요. 다만 한국에서 지우학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크게 갈리고 있어요. 이 대체적으로 재밌게 봤다는 평들도 많지만 비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우학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인물들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참고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나 웹툰과 비교한 내용들은 전부 차치하고 오로지 드라마에 나온 면에서만 바라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금 우리 학교는의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드라마를 다 보신 후에 영상을 볼 것을 권장합니다. 부산행이다. 첫 번째는 썸네일에서도 나와있죠. 윤기남이랑 민은지랑 싸웠다면 어땠을까. 이 초반에 일진배들이 왕따들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해요. 거기서 당하는 여학생이 바로 민은지거든요. 걔 중에 제일 빡세게 괴롭히는 주동자가 바로 윤기남이에요. 그때는 뭐 일진 따까리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민은지 입장에선 자기를 제일 많이 괴롭힌 나쁜 식단 말이에요. 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도중에도 등에다가 낙서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영상으로 협박한 것도 민은지가 좀비로 변하게 된 상황에 가장 큰 계기를 제공한 것도 바로 윤기남이죠. 이 정도면 민은지가 윤기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민은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왕따를 당한 것을 이 학교 전체를 향해 분노하는 것으로 연출을 했기 때문에 흐름상 안 어울릴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렇다 해도 작품에서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면역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또 면역자 치고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세계관에서 면역자는 나름 먼치킨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교무실에서 핸드폰들 부수는 거랑 자신의 상황을 모른 척했던 학주 죽이는 것까지는 복수로서 뭐 좋다 이거예요. 물론 지우학에서 담고 싶었던 학교 폭력과 그 피해자들의 실태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민은지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 소모적인 캐릭터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윤기남이 열심히 번지 점프하면서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 돌아오는 거 보고 이골난 시청자들도 꽤 있었는데 민은지와 윤기남이 싸우는 장면이 한 번쯤 등장했으면 캐릭터 입체감도 좀 더 살고 빌런스러운 매력도 좀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바람캐 이나연 씨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보니까 빌런들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많았나봐요. 뭐 아무튼 영화 부산행에서의 바람캐 용석 씨는 정치인답게 정치질로 바람거리를 만들어냈다면 이 새끼 감염됐어! 이나연은 학생 캐릭터임에도 그 정치질이 한층 더 섬세해졌죠. 처음에 한경수를 매도하고 몰아가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한경수의 상처에 좀비 피를 묻히기까지 하거든요. 그게 들켜서 주인공 무리에서 쫓겨나듯이 제발로 나오게 되긴 합니다만 어쩌다 주인공 무리와 음악실에서 문 하나를 두고 함께 머물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감정선이 형성이 되긴 해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다가가기 망설였지만 주인공 무리가 떠난 뒤에 마음을 먹고 용서를 빌고 싶어 하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지우학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 중 하나로 느껴져요. 배고파? 나도. 이나연이 윤기남을 만나면서 좀비가 되어버리는 게 메인 빌런의 빌드업을 위한 전개로서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나연의 좀비화가 조금 더 페이소스로 작용했으면 어땠을까 하기도 했거든요. 한경수를 좀비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악역으로 잘 자리 잡았지만 그 이후에는 음악실 창고에 숨어서 친구들 무리에 끼고 싶어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거든요. 이게 시청자들에게 나름의 애증의 캐릭터로서 이게 느껴지게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회개하려고 마음 먹자마자 좀비가 돼버린 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친구들한테 가다가 만나기 바로 직전에 좀비한테 걸려서 재수없게 죽게 된다든가 뭐 아니면 만났는데 또 의견 차이로 싸워서 아예 적대 관계를 확실하게 갖게 했다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손 놓지 마. 놓치지도 말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무리에서 잊혀진 안타까운 캐릭터 김지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비 사태가 일어나기 전 아침에는 부모님이랑 학교 등교 잘했거든요. 근데 좀비 사태가 일어난 뒤에는 드론을 통해서 학교 교문 밖의 상황을 확인을 하는데 교문 바로 앞에 부모님이 안타깝게 좀비들한테 물려 계셨죠. 그렇게 좀비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더니 면역자를 배척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죠. 나름대로 바람 캐릭터로서의 발전도 기대해볼 만했어요. 하지만 산으로 도망치던 도중 공포감 때문에 친구들과 떨어져 잘못된 방향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때문에 그렇게 정처 없이 운동장을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좀비가 돼버립니다. 친구들한테 잊혀진 건 둘째치고 엄마 아빠가 교문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좀비가 된 채로 계셨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 거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곁에나 있어야겠다. 하고 체념한 채로 엄마 아빠를 보러 갔다면 또 어땠을까요? 그저 운동장만 떠돌다가 아쉽게 좀비가 되어버린 캐릭터에서 그치지는 않았겠죠. 오늘은 지금 우리 학교 눈에서 조금 아쉬웠던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와 드라마들 많이 보고 솔직한 리뷰들 자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